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지수 주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7월 2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보면 해외 증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과 함께 주말에 북미 김정은과 트럼프의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었죠. 협상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간밤에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은 0.48%, 다우산업은 0.28%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순풍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상해 증시는 2%에 가까운 상승을 했고, 니케이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면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닥 일봉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일단 쌍바닥을 일단 그리고 지금 추가 하락을 갈 건가 안 그러면 반등을 할 건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 일단 5일선을 지키고 일단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지수도 이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전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외국인이 758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79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난주까지는 코스피가 좋았는데 오늘 현물에서는 1555억을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는 68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제 일단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크게 영향이 없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에서 양매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포 세력이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일단 물론 개인 세력도 있겠지만 전체 지수를 좌우하는 것은 어차피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들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을 했다든지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면 오늘 같은 날 호재가 나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리겠죠. 올릴 텐데, 반대로 지금 현재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유 물량이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뭐 30%가 됐든 40%가 됐든 비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지수를 올린다든지 종목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지지부진, 그나마 다행스럽게 코스닥은 외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그걸 지수가 0.8% 가까이 상승을 일단 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기들이 종목이 없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안 시키고, 일단 자기들이 일단 매집을 충분히 했을 때는 주가 지수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팔아먹을 텐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수가 계속 안 좋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는 오늘 또 상승보다는 오히려 뭐 보합이라든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큰 상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HLB 오늘 아침에 17% 18% 뺐는데, HLB도 마찬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일봉으로 보면
전일까지 해서 하한가를 넣었다가 오늘 19% 저가가 마이너스 19%네요. 했다가 강하게 상승을 시켜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110만 주 정도, 1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2만 4천 주를 팔았는데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공포를 준 다음에 강하게 끌어올렸고 여기서 아침에 갭 하락시켜서 이틀 하한가 보내고 난 뒤에 강하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 투매 물량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터졌죠. 잡아먹고 올라서서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밀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HLB가 일단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갭이 지금 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정도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요까지 이 저가를 잘 보고 예를 들면 종가가 54,000원이네요. 54,000원 54,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54,000원 갈 텐데 54,000원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49,900원이나 5만 한 100원, 2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걸어 놓는 게 만약에 보유하는 물량이 있다라면 아마 지난번에도 뭐 HLB 말고 다른 기존에 이런 종목이 유사한 종목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얼마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HLB 생명과학 양매수인데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일 한가 근처까지 갔죠.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 4.7% 떴다가 오늘 거의 상한가 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것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반등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가가 8,150원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오늘 수급도 좋고 나쁘지 않고 그나마 일단 한가 정도 두 방 정도 맞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일단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빠져나오는 게 일단 보고 일단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여기서 뚫고 이렇게 막 갈 것 같지는 글쎄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세대의 그 단가까지는 올려서 빠져나올 거니까 같이 편성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화웨이하고 그거는 잘 협의가 됐는데 일단 반대적으로 화웨이가 좋아지면 우리 쪽으로는 나빠진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우리 국내에 반도체를 제재를 간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핑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고점에 지금 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자리다. 고점에 물론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에서 170만 주를 샀는데 기관에서 9만 주 매도를 했는데 저는 일단 적당히 먹고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이 자리 오면 계속 이 자리는 계속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뚫고 올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목금 정도에는 잠정 실적시 발표나기 때문에 일단 1, 4분기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은 거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HLB는 받고, 그 다음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외국인에서 75만 주, 기관에서 7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터졌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은 일단 세웠는데 일단 수급이 안 좋아서 이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수급이 받쳐주면 훨씬 좋을 텐데 수급이 안 받쳐줘서 홀 뭐야 이게 상한가야. 제가 봤을 때는 장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장중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 잡혔다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0분까지 봐야 되겠는데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뭐 어쨌거나 일단 수급은 일단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분봉은 일단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마지막에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자, 몇 분만 있으면 되는 1분도 안 되니까 한번 보죠. 자, 마지막에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32초, 33초. 장난이네요. 일단 수급이 일단 안 좋고 일단 거래 대금은 터졌는데 홀 만주밖에 안 되는데 장난을 많이 치는 만주 됐네요. 일단 한호가 낮춰서 끝났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분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수급이 안 받쳐준다는 게 좀 아쉬운데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위로 안 뿌려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난티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자,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이렇게 해서 세력이 지금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세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이 간밤에 좋은 이렇게 호재 뉴스가 발표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봤을 때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나면 아침에 빨리 아침에 얼마 떴나요? 6.5% 떨어서 7.89% 떴을 때 그냥 바로 팔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올렸다가 올릴 때 이때 팔고 나오는 게 좋고 늦어도 이때 이렇게 팔고 나와야 되고 이 같은 경우 아침에 따라 붙는 세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쭉 올렸다가 그냥 바로 밀어버리죠. 그럼 손절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보면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세력의 물량이 있으면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아침에 좋은 뉴스가 뜨면 이렇게 올릴 텐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음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나티 같은 경우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 자, 현대 엘리베이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양봉을 그렸는데 일단 이것도 오늘 수급이 기관에서 16만 7천 주, 외국인이 18,000주를 팔았습니다. 일단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밀었다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올려서 끝냈습니다.
그럼 위에 올린 세력이 아마 세력일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린 거는 기관인데 일단 경협조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음봉을 그리지 않고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뭐 게임이 뭐 안 좋나 이런 거예요. 넷마블 같은 경우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기관하고 외인들이 양매도가 10만 주가 넘습니다. 이렇게 전저점까지 근처 왔는데 일단 자리는 안 좋은 듯 하고 밑에까지 열려 있는 듯 합니다. 수급도 안 좋고 이 분봉도 이렇게 말아 올리면 좋은데 밀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 시간에는 조금 올리는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은 다 놓친 것 같고 일단 뭐 견딜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오늘 매지온 어제까지 빠졌던 거 오늘 상한가 올렸고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고 HLB도 좋았고 오늘 다시 좋은 사람들이 대장으로 경협주 좋습니다. 왜 기관에서 8,500주 샀고 외인이 62,000주를 팔았는데 조금 하락을 시켰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음봉그려서 이렇게 파는 자리였고 다시 밀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듯하고 일단 다 수익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더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말아 넣었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밀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자리는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밀어서 좀 끝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는 수급주 중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BH가 오늘 좋았고 BH가 오늘 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인 프론티어가 갑자기 이렇게 밀렸는데 영인 프론티어 마지막에 이렇게 봉 하나에 10%한 20%를 그냥 바로 밀어서 마지막 그래도 다행히 좀 끌어올려서 끝났는데 일단 수급은 외인이 11만 9천 주 매수하고 기관에서 2만 2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올려서 끝내다 보니까 그리고 수급도 좋다 보니까 시간에서 나쁘지 않은데 뭐 악재 유수가 있다든지 그 유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조금 반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 유수가 뭔지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렸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자리 좋네요. 일단 해서 뚫고 올라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듯하고 오늘 또 수급도 오늘 거래량 또한 110만 주 정도 터졌고 외국인이 7만 2천 주 기관에서 21만 8천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리는 좋은 듯 합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그렇게 시가도 갭으로 떴는데도 안 밀리고 이렇게 잘 지켜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듯 합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소폭 하락인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정보의 마왕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파워로직스 해서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오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5G 관련해서는 화웨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다 보니까 5G는 우리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9시 45분에 그리고 50분에 이렇게 파워로직스 12,100원 50원에 매수합니다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렇게 350원 4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까지 안 오고 250원에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 위치가 이런 위치에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요 지키고 계속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화웨이가 좋아지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 반도체죠, 반도체. 이 5G가 아니고 IT 부품들. 제가 에이스텍하고 그쪽에 좀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IT 부품입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제재를 가한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이 시간으로 한번 보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올렸다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해서 250원 300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250원에서 일단 전량 팔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비중 배팅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퍼센테이지는 뭐 거의 한 1.7% 거의 한 2% 가까이 수수료 빼면 한 1.5% 1.4% 정도 될 겁니다. 이 비중 배팅을 했으면 수익이 좀 되겠죠. 어떤 내용분은 여기 450원에 아마 팔렸을 겁니다. 450원까지 올라갔을 텐데 400원이네. 350원. 어떤 분은 350원에 팔렸을 겁니다. 350원에 이렇게 팔고 나왔고 이런 종목들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렇게 밑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반등을 해서 끝났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오전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후까지 12시 넘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전 매매는 요걸로 해서 일단 끝났고 오늘 종배는 오늘 장이 오후로 가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했고 자 2시 넘어서는 LB세미콘 보자 그래서 11,600원에서 450원까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1,550원까지 밖에 안 왔죠. 그래서 제가 절대 올려 잡지 말자 이야기를 했고 매수된 거는 650원 700원 만약에 매수를 걸어놨다면 750원까지 반등을 하고 마지막 종가에는 7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자. 저희들은 가지고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종가에 전량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라든지 손실을 제가 쭉 이렇게 통계를 뽑아 보니까 가지고 넘어가서 빠지는 종목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등할 종목은 그날 반등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합니다. 빠지는 종목은 빠지고 또 그 다음날 출발할 때도 또 하락하기 때문에 종가에는 무조건 다 파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렇게 다 팔고 나왔고 자 오늘 뭐 출발은 좋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수익을 좀 받고 비중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분 또 이렇게 수익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비중의 1%만 수익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쁘지 않은 금액을 수익을 본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매매를 했으면 손실은 넘는 매매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종배마음 카페에 오셔갖고 만약 이런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가입 인사 올리시고, 그리고 가입 인사 올리시고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를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카톡에 초대를 해서 이와 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고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분도 아마 수익일 오전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뭐 비중을 뭐 이렇게 나눠서 사라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사면 되고, 팔라고 하는 가격에서 팔면 되지 거기다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수익 보니까 이렇게 오셔갖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경농도 한번 볼까요? 경농도 있나요? 모든 종목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는 세력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호재가 유수 있으면 이렇게 슈팅을 내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세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예상하지 못한 이거는 그 호재 유수가 뜨잖아요. 만약에 뜨면 안 가면 점상으로 가버리겠죠. 그렇게 이렇게 어중간한 가격대 시가가 7.7% 올랐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갭으로 뛰고 넣고는 이렇게 엄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갭을 뜬금없이 이렇게 호재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 아침에 시초가나 그때는 바로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예측을 하잖아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누구나 다 본 뉴스를 보고 똑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시초가에 배팅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할 것이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이 봉 하나에 얼마냐? 5%, 7.7%, 4.8%면 한 3% 하락이네요. 3% 하락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갭 하락하면 이렇게 추매하고 이렇게 하면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있는 그런 뉴스 가지고 이렇게 배팅하면 조심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시초가 매매라든지 하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모아서 의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서 올리면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뜬금포 이렇게 뜰 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면 지수, 주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 주가라든지 지수들은 세력들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예를 들면 저는 다 똑같은데 뉴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시장에 맞게 시장에 예를 들면 주식의 주인이 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뉴스라 그러면 좋게 되는 거고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내가 이게 호재 뉴스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지만 계속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을 계속 사준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지만 만약에 이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새로운 그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고 원래대로 지금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좋아진 게 아니고 원래대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또 더 관망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